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4.19 민주혁명 60주년 기념하여 4.19 민주혁명과 그 의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4.19 60주년을 기념하여 이 수업 계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민주주의에 관한 최초의 우리 국민들의 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1960년 4.19 이전 시대의 상황으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1948년부터 60년 4월 26일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끝 마무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왜 1948년부터 60년 12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당시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번 연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차차 설명하면서 시작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4.19 이전 시대의 상황으로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2번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에는 초대 대통령에 관해서 연임, 중임 가능했습니다. 2번 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에 관해서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선거는 이 직선제란 말이 있는데요. 이 간선제와 직선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간선제, 간접 선거예요. 직선제는 직접 선거예요. 직접 선거는 무엇이냐면 엊그제 했던 4월 15일 총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투표를 하는 것을 직선제, 직접 선거한다고 해서 직선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간선제, 간접 선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지금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전에는 이 간접 선거는 이 국회의원들 투표로 인해서 이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이 간선제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는데요. 간접 선거예요. 이때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1952년 대통령은 이제 4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년입니다. 임기가 끝나갑니다.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인기가 없어졌어요. 인기가 다운됩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에 선거를 한번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전에는 자신을 지지하던 친구들이 많이 국회에 있었는데 이때 50년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하던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선거 210개의 좌석 중에서 이 선거에서 70석밖에 안 됩니다. 간접 선거를 통해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로 바꾸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헌해버립니다. 발췌 개헌이란 뜻은 발췌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법 안에 있었던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이 헌법을 개정합니다.
10개 헌법을 열어서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발췌개혁. 그러면서 이제 2번 했는데 2번 하니까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3번으로 바꿉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2번까지는 괜찮았어요. 대통령은 2번 대통령 할 수 있다. 미국처럼. 미국이 2번 하니까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2번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헌법을 또 바꿔요. 4452 개헌. 초대 대통령은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바꿉니다. 이 4452이 뭐냐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당시 의석수가 203개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근데 3분의 2 동의하다 보니까는 숫자가 153.33333이 나옵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투표를 했어요. 개헌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안건을 가지고 이제 상정해서 이걸 투표를 통해서 바꿉니다. 이걸 개헌시키려면 203명 중에서 136명이 돼야지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근데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135명이 딱 나온 거예요.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 이제 이 초대 대통령 하나에서 내용이 부결이 되려고 했지만 따집니다. 203의 3분의 1은 135.3333. 이 333을 사람으로 취급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승만을 지지하던 정당에서는 이 0.333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35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걸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반올림 개헌하면서 이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무제한, 죽을 때까지 가능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1875년생이었고요. 이 당시가 1954년일 겁니다. 봐보세요. 79세예요. 79세입니다. 언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죽으면은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병헌 박사가 위암으로 사망하고요. 이승만 단독 입후보에서 이제 당선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예요. 이 부통령 이기붕 대 장면이 붙습니다. 이기붕 vs 장면. 1956년에 선거를 했을 때는 장면이 부통령이 이겼습니다. 장면 쪽이. 이기붕이 져요. 그러니까는 이 여당, 지금 자유당에서는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 선거 조작합니다. 이 선거를 조작해요. 선거 조작. 어떻게 하냐면요. 투표 용지를 바꾼다, 투표서 바꾼다, 선거 투표 찍고 있으면은 옆에서 본다, 335로 간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난리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림동에 100명이 살아요. 근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50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런 조작 때문에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최초로 이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발생합니다. 일명 228 대구 민주운동. 그래서 광주에는 228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518번 버스가 다녀요. 이건 뭐냐면
요새 뭐 달빛 동맹이라서 달구벌, 빛골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사건들을 서로 기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구 경북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최초의 자주적 시입니다. 2.28 대구 민주운동은 이 강연에 다시 대통령 이제 후보들 이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싶어 했는데 학교 등교에 항의하여 참새 방해.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학교 나오래. 공부해 이놈들아. 네가 뭔데 이런 거 하냐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3.15 마산 의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4.19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런 3.15 선거하면서 이렇게 노골적 부정행위, 득표수 조작,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는 마산 시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무엇 짓이냐 이게? 지금 이게 선거가 장난이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이제 이 선거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거 다시 하자. 이게 무언 선거냐면서 경찰이 시민들 발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지금 이 마산 앞바다에 마산 사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요. 최루탄은 공중에 쏴야 돼요. 최루탄은 가스인데 이제 진짜 사나이라든지 군대 가면은 이제 그 화생방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가스 으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탄이 지금 여기 이 눈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경찰이 이 시신을 은폐하려고 밧줄 같은 걸 묶어 돌을 매달아서 마산 앞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그 마산 앞바다에 줄이 풀리면서 이 시체가 떠올랐는데 이것을 마산 시민들이 보고 분노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4.18 고려대학교 학생 데모.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위하고 뭐 이제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국회까지 하다 돌아오는 길에 정치 깡패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정재라는 인물이 이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합니다. 4.18 고려대학교 학생 데모를 습격해서 깡패들이 학생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에 가면은 이 4월 18일 날 4.18km 마라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해서 빨간색 티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학생들이 이제 하야하라, 선거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깡패들, 정치 깡패 이정재라는 인물이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4.19 혁명은 앞에 나왔던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도화선이 된 겁니다. 불씨 그러면서 이게 터진 겁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에 다 일어나요. 민주주의 수호 이러면서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이제 나중에는 교수, 지식인 이런 사람들과 합세해요.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촛불혁명처럼 모든 국민들이 일어서서 이 민주주의 사수하고 선거, 부정선거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비상계엄령 내리고 이렇게 총도 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잡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들의 폭력과 무자비한 진압에도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일단 광주에서 또 나타나네요. 이 광주에서 뭐 금남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뭐 광주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시작도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419번 버스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19번 버스가 있었어요. 이 419번 버스는 이 4.19 혁명을 하는 이 노선을 따라서 지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4.19 혁명에 이러한 뭐 광주고등학교, 공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 학교도 참여했습니다.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요. 당시 시내권에 있었던 학교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서울과 부산 더불어 경찰의 발표가 이루어진 세 곳 중에 하나였고요.
난리 났습니다. 학동 파출소 뭐 이렇게 사망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경찰들 이렇게 학생들이 총을 쏘고요. 이러한 사건은 4.19 혁명 20년 뒤에 광주에서는 5.18 혁명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연결이 됩니다. 모든 혁명과 이런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 이런 걸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악덕 정권, 부정한 정권들은 물러나라면서 합니다. 이 나중에 이것은 촛불혁명까지도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사건들은 하나의 들불, 하나의 물결처럼 크게 흘러갑니다. 그게 역사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교시 때 배웠던 역사의 목적, 그게 바로 교훈의 습득이라는 것도 같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물러납니다. 물러나고요. 이제 하면서 독재정권 무너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학생이 거둔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수줍하자 이승만 대통령 이제 끝납니다. 이 4.19 혁명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시위에 참여합니다. 수성초등학교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이 광주고등학교에 이 4.19 혁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념비적이고요. 이제 탐방할 수 있는 장소죠. 광주 일고에 가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 비석도 있고요. 탑도 있고요. 이 광주고에는 이 4.19 혁명에 관련된 탑, 그리고 1919년 3.1 안세운동, 우린 3월 10일이었거든요. 우리 수피아에도 저 탑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역사적인 학교에는 이러한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4.19 혁명 60주년 계기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구글 이제 폼으로 이제 퀴즈를 했는데 그거 이 강의 다 듣고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